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과 함께 발병률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질병, 바로 2대 질환이죠. 그런데 사망률 1위인 암 보장은 다들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사망률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으니까 2대 질환 보장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2대 질환 보장 준비 방법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도 유병자분들을 위한 2대 질환, 다양한 보장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건강하신 분들부터 병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유용한 정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꼭 필요한 보장들만 알짜배기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대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함께 챙기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신경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혈관 질환에 관련된 비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은 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이시잖아요.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당연한 코스 요리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요가 필요한 공급이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들이 한 집 걸로 하나씩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달달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 전문점 같은 데를 가면 저는 바닐라 라떼를 주로 마십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많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커피마다의 칼로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10칼로리고요. 그리고 카페 라떼 180칼로리,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는 220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식사할 때 밥을 먹잖아요. 공깃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3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바닐라 라떼를 마시게 되면 밥을 2공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칼로리, 걱정되는 거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하면 소비를 못해서 비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만을 해소하려면 마시고 먹은 칼로리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 쌓인 것보다 많이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그건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해야 어떤 칼로리를 몇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30분 동안 활동을 했을 때 다림질을 하면 65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고요. 청소하기 69칼로리, 요리하기 68칼로리를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봤을 때는 천천히 걷기는 80칼로리, 계단 오르기 141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먹은 바닐라 라떼를 소비를 하려면 저는 청소를 30분 동안 하고 계단 오르기를 30분 동안 해야 220칼로리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만인 게 걱정인 거는 이제 모든 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비만으로 보이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비만은 아니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중성지방이 복부에만 쌓여서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복부 비만은 쉽게 말해서 내장에 지방이 쌓여서 내장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비만보다는 사실 내장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만에 해당이 되시나요? 여기 통계 자료를 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성인 비만 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2013년에는 31.8%의 비만 환자가 있었는데 2020년 계속 비만 인구가 늘어가다가 2020년에는 39%의 비만 환자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 39%는 만약에 5인 가족이 살고 있다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 비만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비만은 비만이 걱정되는 것은 아니죠.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걱정인데요. 고혈압 생길 수 있고요. 고지혈증도 생길 수 있고 당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환들은 바로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어서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그래서 이 질병을 바로 생활 습관 병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이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걸리는 것이 대사증후군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고지혈증 당연히 같이 갖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몇 년 뒤에 당뇨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은 바로 가족과 같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혈관벽에 나머지 쓰이고 남은 음식물들 그런 것들이 혈관 찌꺼기가 생기면서 혈관벽을 막게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그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무려 3배가 높고요. 그리고 당뇨가 생길 확률은 10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뇌와 심혈관 질환이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높은 치료비 때문이겠죠. 치료비는 높고 또 치료가 늦어지면 치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걱정인 것이 이 2대 질환, 이 두 가지 질환일 것입니다. 자, 여기 대사증후군 유병률 확률을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사질환으로 해서 유병자가 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세 이상인 성인이고요. 30세 미만까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3%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이 높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도 10명 중에 2명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참 놀라운 현실입니다. 네, 30세 이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27.0%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남성이 물론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확인해 봤더니 37.7%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남성보다 여성분이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분들은 65세 이후에 2.5명 중에 1명이 바로 대사증후군 환자인 게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병들 왜 걱정인가요? 사실은 이런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들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걱정되는 질환을 위해서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대 질환에 대한 보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2대 질환인데 보험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실손 의료비고요. 예, 두 번째는 진단비,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실손 의료비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 의료비에 대한 얘기는 빼고 진단비와 수술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1회 한이라고 해서 1회만 준비가 되고요. 2회부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보다는 보험료 납입하는 돈이 약 3배 정도 비싼데요. 그런데도 이 진단비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발달돼서 아주 심각한 상태 말고 초기일 때 발견이 많이 되는데 이 초기일 때 사실 수술을 하지 않고 혈전 용해제를 먹으면서 혈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없고 진단비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없으세요. 근데 나는 아주 중요한 질병,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는 반복, 중복 지급되고요. 관열, 비관열 차등 없이 100% 지급합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만기까지 반복 보장하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2대 질환을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치료비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 500만 원씩 준비하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를 각 1,000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 각 1,000만 원, 이 안에 뇌와 심장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7대, 18대 질병 수술비 각 300만 원을 준비해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어떤 질병이 어떻게 나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사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굉장히 3배나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혀서 찌꺼기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는데 그때 하는 수술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사실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5번의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진단비와 수술비 통틀어서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총 3,1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2회부터는 진단비는 1회 아니라고 해서 없어지죠. 그 대신 수술비는 반복, 중복 보장을 할 수 있으니까 2회부터 수술비는 매번 하실 때마다 2,600만 원씩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질병에 걸리면 사실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돈을 걱정한다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자, 이 정도의 돈을 받으시면 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치료만 전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많이 해주는 보험 얼마일까요? 비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보험 비싸면 그림의 떡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의 떡인지 아닌지 보험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입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20년만 납입하시고요. 보장은 100세까지 길게 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남자분들은 40세에 3만 원대, 50세에 4만 원대, 60세에 5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여성분들은 40세부터 60세까지 전 연령 3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이 2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 사실 지금 매월 한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칼로리 높아서 몸에 안 좋은 커피 좀 줄이시고요. 이 줄이신 돈으로 보장 많이 되는 든든하고 안심되는 보험 준비하시는 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겁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은 이대 질환 보장을 살펴봤습니다. 식후에 마시는 이 달달한 커피 한 잔도 생각을 하고 마셔야겠네요. 이렇게 작은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대 질환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위험하다는 질병이 바로 이 이대 질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대 질환의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신경이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가 있는데요. 수술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열과 비관열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관열과 비관열은 수술명인데요. 관열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메스를 대서 질병 부위를 열어서 수술하는 걸 관열이라고 하고요. 비관열은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기계나 로봇, 컴퓨터 등이 대신 수술하는 수술인데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관열 수술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심장 수술, 뇌 수술하면 째서 열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관열 수술은 드물고 비관열 수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술비 준비하시려면 비관열 수술비를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칼을 대는 수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술이 관열 수술이고요. 그리고 좀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간단한 치료법이 비관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관열이 대세라고 하니까 이 수술비를 준비할 때 관열과 비관열을 상관없이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장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해주신 오늘 소개해주신 보장이 대형 수술, 큰 수술 말고도 작고 좀 사소한 수술을 받더라도 저희가 보장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77대 질병수술비 앞에 18대 질병수술비 이렇게 있었죠. 네, 77대 18대는 77가지 질병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18대는 18가지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인데요. 백내장 수술했을 때는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위가 치질 수술, 치액 수술을 받으시는 게 2위 수술인데 치액 수술을 했을 때는 6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녹내장이 요새 많이 유행이에요. 녹내장에 걸렸을 때는 중대한 수술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수술은 물론이고 좀 작은 수술에도 여러분들이 보장 챙겨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수술비도 꼭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 증권 꺼내 보시고요.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수술비와 함께 보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 질환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게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이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좀 보완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이대 질환은 물론이고 내게 필요한 보장, 좀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바로 유병자 이대 질환입니다.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의 시간에 이어서 이대 질환 보장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이 더 간절한데 이대 질환 보장 가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상품도 추천 받아보고 특징까지 살펴볼까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 예. 솔직히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아픈 게 죄는 아닌데요. 사실 보험 가입할 때는 죄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예. 많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신경이 전문가님께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이대 질환에 대한 그 관심이 그 건강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병력이 있으신 분들, 유병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예. 필요성도 느끼고 계시는데 진짜 그 필요할 때 가입을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요. 속상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대 질환에서 더욱더 많이 거절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겨울철이 되면은 굉장히 그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사망한다는 통계는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예, 아무래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혈관이 수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요즘 뭐 제가 뭐 이렇게 부고도 많이 뜨고 그다음에 조문 갈 일도 많이 생겨서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어떤 심장과 건강한 뇌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평생 우리 몸에 머물렀으면 하는데 이 혈관들은 나이를 먹고 노화가 되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그쵸. 자연스럽게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만큼 저희가 그쵸. 미리 보험을 통해서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유병자분들 뭐 수술비와 함께 준비가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대 질환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의료비가 드는지 한번 예. 통계를 봤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5,132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4,837만 원이 듭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예. 이렇게 그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그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대 질환에 걸려서 정말 손 한 번 못 써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은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맞아요. 또 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쓰러지셔서 결국은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든가 관상동맥 우회술 등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하고 그다음에 회복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이 맞아요. 돈이 없으면 이런 수술도 치료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또 안타까운 게 이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라든가 뇌졸중 환자들의 그 분포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훨씬 그 분포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못한다. 그럼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 그 자료를 보시면 60대 이후에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저희가 평생 쓰는 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0대 이후에 노후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후천적으로 뭐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질병 뭐 질환에 이르러서 건강을 잃게 되시는 부분들이 지금 후천적 질환이 55.6%고요.
또 뭐 상해라든가 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뭐 낙상, 뭐 골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렇게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35.4%, 즉 여생을 건강한 상태가 아닌 뭔가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고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보내셔야 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예, 60대면은 사실 이제 그쵸. 일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예. 돈이 들어올 곳이 없기 때문에 이대 질환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네, 탁월하겠네요. 또 그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그 치료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뭐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다가도 지장이 있어서 뭐 경제 활동을 멈추신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그 중요성을 느끼시고 그 노후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병자분들께서 이대 질환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앞서 신경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진단비와 또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유병자분들 앞서서 제가 약간 뭐 피해 아닌 피해를 입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보험사 쪽에서는 유병자분들은 조금 위험률도 높고 손해율이 크다 보니까 그 보장을 할 때 그 최대 가입 금액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신 분들은 뭐 진단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한을 둬서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실 그 진단비 부분에서는 만족하실 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수술비에 대해서는 그 보장 한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은 충분히 조금 실속 있게 가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보장 범위가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넓은 곳에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안에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안에 이 뇌출혈은 9%를 차지하고 뇌졸중은 63%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뇌출혈로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뇌혈관 진단에 그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단비에 비해서 이 수술비는 보험료 자체도 좀 더 저렴하고 또 1회만 지급되는 그 진단비와는 달리 여러 번 수술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또 유리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최대 가입 한도가 그 진단비에 비해서 조금 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예. 좀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나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이 그쵸. 수술비를 같이 병행을 해서 네네.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병자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할까요? 이거 325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325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3이라는 것은 그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새로운 뭐 진단이라든가 이상 소견을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2라는 것은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없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는 5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이 325가 나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내가 325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된다. 예. 그러면 3.2를 두들겨 보셔도 됩니다. 5 조건이 빠진 거네요. 5 조건이 빠지고 3과 2만 묶고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또 만약에 3.2도 안 된다. 예. 그러면 이번엔 3.1. 그러니까 그 예. 2년의 수술과 입원 이력에서 이제는 1년 동안 그 1년 이내에 이것이 뭐 수술이나 입원 예. 이력이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뭐 예전에 비하면은 뭐 옛날에는 그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보험이 거절이 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미리 뭐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잘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어떤
보험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대부분의 유병자분들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두 가지 보험 좀 준비를 해주신 네. 것 같아요. A사와 B사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A사와 B사가 약간 그 특징이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단비는 최대 가입 한도가 조금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은 건데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5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조금 이 부분은 좀 다소 약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수술비에서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될 거고 대신에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입 한도가 좀 크죠. 요거는 2천만 원까지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특징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지금 60세 이상이 되면은 심뇌혈관 수술비가 그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1,5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제 그러네요. 나이가 올라가면서. 예. 그리고 70세가 되면 수술비가 1,500만 원으로 줄은 데에다가 이제는 진단비가 500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300만 원으로 또 축소가 되죠. 그래서 약간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로 이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B사 같은 경우도 일단 진단비에서는 A사와 동일합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심뇌혈관 수술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심장과 뇌에 관련된 수술비는 가입 한도가 1,000만 원이세요. 예. 그래서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수술의 가입 한도액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그 500만 원의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71대의 질병 수술비와 5대 기간 수술비를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대 질환에 대한 그 진단비와 수술비 플러스 이제 질병 수술비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사에서의 그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앞에서도 약간 그 진단비도 축소가 됐잖아요. 예. 71세부터는 그 진단비 500만 원이던 것이 200만 원으로 그 가입 한도액이 좀 축소가 되고요. 심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수술비 역시 1,5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가입 금액과 함께 좀 장단점을 비교해 주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A사와 B사 조금 B사가 좀 더 비싼 것 같은데라고 좀 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그 이대 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 수술 조금 그게 좀 더 집중적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B사 같은 경우는 이대 진단 수술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이렇게 다빈도 막 수술을 많이 하고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장까지 함께 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약간 B사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무조건 같은 조건인데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 이제 대표 연령별로 보면 남성, 여성 지금 A사 같은 경우는 30대에 2만 원대면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40세는 3만 원대, 50세는 4만 원대, 60세는 5만 원대 이렇게 보험료가 나오게 되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남자분과 여자분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30대 남자분은 4만 원대, 여성분은 그다음에 뭐 2만 9천 원대, 그다음에 40세 5만 원대. 예. 40세 여성분은 3만 6천 원대, 50세 7만 원대, 4만 2천 원, 그다음에 60세 9만 원, 4만 8천 원. 뭐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그 같은 그 보장의 어떤 그 조건은 아니에요. 좀 A사와 B사의 그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뇌혈관 진단비, 뭐 허혈성 진단비 5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동일한데 A사나 B사나 수술비에 있어서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이쪽으로 집중돼서 이제 2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대신에 B사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이 가입 가능한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는 점. 대신에 1,000만 원 플러스 그 나머지 통합적으로 이제 그 수술비를 더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 500만 원 돼서 합산으로 해서 1,500까지 가능하시다는 점. 예, 요렇게 해갖고
그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A사나 B사나 둘 다 똑같이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입니다. 예, 20년납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병자 2대 질환 두 가지 상품을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2대 질환 유병자분들의 가입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장 자체가 좀 아쉬우니까 수술비와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진단비와 수술비 조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미정 전문가님께서는 이 둘 중에 딱 한 가지를 권유해 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 항상 좀 약간 그 결정장애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건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2대 질환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고령이신 분들, 그다음에 좀 포괄적인 2대 질환에다가 포괄적으로 좀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B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그 목적에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다른 보험도 뭐 실손이라든가 통합보험에서 보장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염려가 되는 2대 질환에만 좀 집중하려는 그러면 A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대 질환, 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을 좀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은 A사, 그리고 또 B사가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개개인의 맞춤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자, 유병자 분들을 위한 2대 질환 보장, 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현명하게 묶어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아프셨던 분들이라면요, 보험의 소중함 누구보다 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 유병자분들께 가입이 어렵다는 2대 질환 보장 잘 챙겨드렸으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문가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의 리모델링을 원하시거나 좀 잘 가입한 건지 혹은 세워나가는 보험 고민이신 분들까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 한 분 먼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저 친구들하고 보험 얘기를 하다가요. 예. 네, 서로 증권을 보는 기회가 돼 있는데 잘못됐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잘못된 건지 어쩐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연락을 아니면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전문가와 상담 가입을 해야 되나? 네,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릴 텐데 일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5이요. 네, 40대 중반 되셨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두 건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증권은 이거 두 개만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네, 그거 하고 뭐 실손 있고요. 아, 실비 따로 있으시고요. 네. 아, 그러면은요, 지금 두 건의 보험 9만 원 정도 납입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가족력이나 병력 같은 거 따로 있으실까요? 그런 건 따로 없고요. 네, 따로 없으시고. 네. 그럼 친구분들이 이 보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뭐 기간도 많이 길고 예. 보장도 좀 작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MG 트리플 건강공제 올해 가입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올해 메리츠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구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신 40대 중반의 여성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안수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약간 제가 증권을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올해 가입하셨는데 빨리 전화 주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예. 네. 증권 한번 들여다 보니까요.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좀 걸립니다. 첫 번째는, MG 트리플 건강공제 암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보장 내용을 보니까 암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4만 원이 넘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비쌀까 봤더니 환급형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보험을 가입할 때 첫 번째 유의하실 점은 보험은 작은 돈으로 큰 보장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환급형을 하시면 보험료는 내는 돈도 많고요. 그리고 보장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조정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메리츠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준비하셨는데 이 보장 참 좋은 보장입니다. 근데 만약 시청자님께서 다른 보장이 있고 이거를 같이 또 추가로 하셨다면 너무 좋은 보장인데 예. 지금 실비하고 지금 안보험하고 요거 하나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살펴보니 이제 이 납입 기간이 20년 갱신이 되는 보장 내용이세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45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적어도 한두 번은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갱신을 안 하는 보장을 일단은 먼저 준비하시고 얘가 추가로 있다면은 정말 보장의 크기도 크고 보험료가 만약 나중에 20년 후에 올릴 걸 대비하면 얘는 그냥 너무 비싸면 버릴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갖고 가기에는 시청자님께서 너무 젊으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정리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새롭게 준비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암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우리가 주머니 사정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리는 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각 1천만 원씩은 보장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암은 대부분이 이제 항암방사선 한 다음에 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안 하고는 사실 우리가 좀 찝찝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진단금 플러스 더 큰 보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뭐 혈성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반복적인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시면 계속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청자님,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건지 아세요? 수술이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전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나 40대부터는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나운서님 어떤 걸까요? 두 번째요.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끄러운 백내장 수술입니다. 말고도 부끄러운 수술. 치질 수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액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하면서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직,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치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수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예. 정작 조그맣을 때 가볍게 이제 처리할 거를 크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보장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플랜 나가는 거에는요, 만약 시청자님께서 혹시나 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14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한쪽 140이요? 눈당 140만 원입니다. 예. 그럼 두 눈이면 280만 원이겠죠. 그리고 만약 치액 수술을 한다 하시면 최대 2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빨래가 많으면 모를까 가벼운 빨래는 손빨래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손목이 아파서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예. 있으십니다. 그리고 걸레질 하다 보면 손목 많이 아프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출산 때문에 남자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뼈가 특히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40세, 지금은 아직 건강하실 텐데 50세 넘어가면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그러면 관절에 대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혹시나 무릎 관절을 제일 많이 흔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수술할 때마다 3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으로 구성을 꾸며보니까 보험료는 한 6만 원대 나오네요. 그럼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험료는 9만 원대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구성한 거는 한 6만 원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은 암이 좀 그래도 4천 원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장에는 암이 1,000만 원이에요. 좀 예. 아쉽잖아요. 그쵸? 하지만 암은 우리가 언제 많이 발병할까요?
보통 40세부터 60세 사이에 60세. 많이 네. 발병하잖아요. 그러면 갱신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기둥이 되는 보장 하나 있고 내가 중점적으로 많이 보장될 발병할 시기에 큰 보장을 한다면 나쁜 보장은 아니거든요. 만약 20년 동안에 17,820원의 보험료라면 모든 암이 2천만 원이고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도 2천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유방암 2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17,820원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보험료가 4,200만 원입니다. 내가 총 4,200만 원을 내고 2천만 원이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5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0년 후에 오를 거를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20년 안에 혹시나 내가 아플 걸 대비해서 내가 낸 돈보다 5배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보장 아닐까요? 아, 네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총 납입하실 보험료가 예상되는 게 8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가져가시고 혹시나 나중에 목돈이 생길 일이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좀 아플 것 같다 이럴 때 더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네. 94,700원의 그 보장으로 이게 보장이 많이 커진 거죠. 그렇죠. 내시는 보험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장의 크기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네네. 네, 살펴봤는데요.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 보험료도 네. 비쌌고 우리 시청자분께 맞지 않는 보험이었어요. 아, 그래도 네네. 오래 준비하셨으니까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손해보험사의 무해지보험과 생보 암보험 준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네. 가져가시면 보장범위 훨씬 넓으니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챙겨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볼까요? 자, 39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예정인 오래된 집을 구매했는데요. 겨울철이 되니까 화재가 걱정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화재가 좀 가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겨울철에는 TV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말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오래된 집이라면 불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화재는 내 집만 타서 손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옆집에 옮겨 붙었을 때 그것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꼭 준비하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화재보험에 재미있는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전제품 중에서 10년 안에 구입한 게 고장나면 아무래도 수리비 많이 들겠죠. 예전에는 6대 가전이었지만 지금은 12대 가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갖고 계신 부동산이 재개발이 만약 돼서요. 만약 이게 계속 가치가 오를 경우 생각하시면 불도 불이지만 이 목적물이 재산으로 됐을 때 큰 거를 대비했을 때 상속 가치에 대한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 자금이 늘어날 거에 대한 대비도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대 가전까지 보장받는 화재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화재보험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재개발이 예상된다면 증여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